매일 아침 7시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는 특별한 손님 하나가 나타납니다. 90세 강복순 할머니, 굽은 허리, 떨리는 손, 그리고 작은 카트 하나. 할머니는 30년째 운영 중인 진미분식에 들어서며 언제나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김밥 한 줄만 주세요. 1,000원짜리 한 장을 꼭 쥔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처음엔 별 생각 없었죠.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왜 할머니는 매일 김밥 한 줄만 사갈까?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손등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다리엔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김밥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날 분식집 사장님은 결심합니다.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요. 그리고 그날 마주한 장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작은 골목길, 30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미분식. 사장님 이종호 씨와 아내 박미경 씨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가게 문을 엽니다. 오랜 세월 이 동네와 함께해온 터라 단골 손님들의 취향과 사연쯤은 모두 꿰고 있었죠. 그런데 3개월 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는 새로운 손님이 생겼습니다. 바로 90세의 강복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전 7시 정각에 나타나십니다. 작은 체구에 굽은 허리, 낡은 철제 카트를 끌고 말이죠. 그 카트엔 항상 폐지와 고철 조각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인사를 건네도 할머니는 고개만 살짝 숙이며 카운터 앞에 서십니다. 김밥 한 줄만 주세요. 언제나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죠. 할머니는 김밥을 받아들고는 말없이 돌아서십니다. 그리고 카트를 끌며 천천히, 정말 천천히 골목길을 사라져 갔습니다. 처음 몇 날은 사장님도 별 생각 없었습니다. 동네엔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절대 다른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분식집엔 라면, 떡볶이, 순대 등 다양한 메뉴가 있었지만 오로지 김밥 한 줄만 고집하셨죠. 두 번째, 할머니의 옷차림은 늘 같았습니다. 낡은 검정 점퍼에 해진 운동화, 그리고 작은 목도리 하나. 계절이 바뀌어도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점은 할머니의 손이었습니다. 폐지를 줍고 고철을 만지느라 상처투성이었고 때론 반창고가 붙어 있기도 했어요. 사장님과 아내는 할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개인적인 일을 묻기도 어려웠죠. 손님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던 중 할머니에 대한 작은 단서 하나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렸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오셨어요. 온몸이 비에 젖은 채로 말이죠.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할머니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 되지.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 한마디로 사장님 부부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김밥을 사러 오시는 걸까? 그로부터 한 달 더 지난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온 사장님은 준비를 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성에가 껴 있었고 길 곳곳이 얼어 있었어요. 그런데 7시 정각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느린 걸음으로 카트를 조심스럽게 끌면서 말이죠.
사장님이 인사를 건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오른쪽 손등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아직 피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바지 무릎 부분에도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사장님이 놀라 물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손을 뒤로 숨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밥 한 줄만 주세요. 여전히 똑같은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엔 평소보다 더 큰 피로가 묻어났어요. 사장님은 김밥을 싸면서도 계속 할머니의 상처가 신경 쓰였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였거든요. 사장님이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짧게 거절하고는 1,000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장님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평소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밥을 받아든 할머니는 평소처럼 돌아서려 했지만 몇 걸음 걷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사장님이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손으로 괜찮다는 듯 저지하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느린 걸음이었죠. 그날 하루 종일 사장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90세 할머니가 저렇게 다쳐가면서까지 왜 김밥을 사러 오실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대체 누구일까? 혹시 할머니께서 위험한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과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장님은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걱정되긴 하지만 함부로 사생활에 개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은 7시 30분에 할머니가 나타나신 건데 이번엔 왼쪽 팔에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여러 개 생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이 말을 걸려 했지만 할머니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말없이 김밥만 사가셨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 부부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일 몰래 따라가 보자고요.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만약 할머니가 위험에 처해 계신다면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 바로 그 운명적인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밝혀지는 날 말이죠. 12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 사장님 부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한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죠. 아내가 불안해했지만 사장님은 나쁜 마음이 아니라 걱정되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오전 7시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손에는 새로운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어제보다 더 불안정해 보였어요. 김밥 한 줄만 주세요. 똑같은 주문, 똑같은 1,000원. 할머니는 김밥을 받아든 후 평소처럼 가게를 나섰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잠시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할머니는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그곳은 오래된 주택들이 즐비한 조금은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끝쪽에 있는 낡은 다세대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지하에 있는 작은 문 앞에서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밥. 그 목소리는 성인 남성의 목소리 같았지만 어린아이처럼 어눌했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다른 소리들이 들렸어요. 밥 먹자, 진서가.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왔다. 김밥, 김밥. 흥미진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걸까? 호기심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더 이상 엿듣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마침 길 건너편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거든요. 구멍가게 사장님은 50대 정도의 친근해 보이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사장님이 저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자 아주머니는 안쓰럽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손자랑 단둘이 사는데 그 손자가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30대인데 정신연령은 7, 8살 정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사장님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혼자서 돌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아들 부부가 돌봤는데 3년 전에 아들은 교통사고로 며느리는 암으로 둘 다 한 해 안에 떠나셨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90세가 다 되신 할머니가 혼자서 30대 손자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안쓰럽죠.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폐지 주어서 파시는 걸로 근근히 버티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엔 폐지값도 많이 안 나오는데 말이죠. 사장님은 할머니가 매일 끌고 다니던 카트가 떠올랐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보면 할머니만 나오시지 손자는 거의 밖에 안 나온다고요. 복지 혜택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받으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자존심이 세시고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사장님 부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 한 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 상처투성이인 손,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90세 할머니는 매일 새벽부터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손자의 하루 한 끼를 책임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 사장님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김밥이 손자의 하루 한 끼였던 거야. 그날 밤 사장님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의 상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받으실지도 걱정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세시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세 줄을 싸두었어요. 김, 단무지, 당근, 우엉, 계란까지 속재료도 더 많이 넣고 말이죠. 7시가 되자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평소처럼 김밥 한 줄을 주문하려는 순간 사장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특별히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싼 김밥 3줄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데요. 괜찮습니다. 오늘 재료가 많이 남아서요. 버리기 아까워서 말이에요.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1,000원만 받을게요. 어차피 버릴 거였으니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정말 작게 고개를 숙이며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나가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조금 덜 굽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사장님은 매일 김밥을 조금씩 더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재료가 남아서 새로 나온 김으로 만들어 봤는데 오늘 특별히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30대 손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은 동네 상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바로 옆 떡집이었어요. 떡집 사장님은 40대의 다정한 아저씨였습니다. 사장님은 할머니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할머니를 따라갔다는 부분은 빼고 동네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말이죠. 떡집 사장님은 그런 일이 있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뭔가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했어요. 내일부터 할머니 오실 때 떡 조금씩 싸드리겠습니다. 분식집에서 전해주세요.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세탁소였습니다. 세탁소 사장님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더니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 맨날 보긴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었다며 안쓰러워했습니다. 집에 입지 않는 옷들이 많으니 깨끗하게 손질해서 드려야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약국이었습니다. 약국 원장님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면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할 텐데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다니요. 이건 단순히 물건 몇 개 드리는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근본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동네 상인들이 할머니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마켓 사장님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몇 번씩 반찬을 싸드리겠다고 했어요. 문구점 사장님은 손자분이 30대라고 하셨죠? 정신연령이 어린아이 수준이면 색칠 공부나 간단한 놀이가 도움이 될 거라며 나섰습니다. 심지어 근처 미용실 사장님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무료로 머리를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김밥 릴레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누군가가 작은 선물을 사장님께 맡기며 할머니께 함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월요일엔 떡, 화요일엔 반찬, 수요일엔 과일, 목요일엔 생활용품. 할머니는 처음엔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동네 분들이 드리라고 한 것이라며 우리 동네가 자랑스러워서 그런다고 할머니같이 대단한 분이 계셔서 말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장님의 말에 할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대단하긴 별일 아닌데.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김밥 릴레이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7시에 오셨지만 걸음걸이가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그리고 가끔은 작은 미소도 지으시곤 했죠. 무엇보다 할머니의 손에 있던 상처들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이유를 묻자 할머니가 작게 대답하셨어요. 요즘엔 폐지를 조금 덜 주어도 되네요. 동네 사람들이 주는 음식과 생필품 덕분에 할머니는 예전만큼 무리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약국 원장님이 먼저 움직였어요. 구청 복지과에 연락해서 할머니와 손자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청 사회복지사가 할머니 댁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할머니가 거부하셨다고 해요. 남의 도움받는 건 싫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하지만 복지사가 끈기 있게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도움이 아니라 권리예요. 손자분은 장애인 등록도 안 되어 있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복지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30대 손자를 혼자 돌보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손자분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에 할머니는 마음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할머니 손자는 정식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간보호센터와 연결된 것이었어요. 손자 진석 씨는 평일 낮 시간에 주간보호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불안해하셨다고 해요.
진석이가 낯선 곳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석 씨가 보호센터를 좋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같은 또래의 장애인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점 밝아졌거든요. 무엇보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신 것은 진석 씨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간단한 그림 그리기, 찰흙 만들기, 음악에 맞춰 몸짓하기. 30대가 되도록 집에만 있던 진석 씨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진석 씨가 보호센터에서 돌아오면 그날 했던 일들을 들려달라고 하셨다고 해요.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렸어. 파란색으로. 할머니, 친구랑 같이 놀았어. 진석 씨의 즐거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그리고 각종 복지 혜택으로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화는 할머니 가정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김밥 릴레이를 통해서 서로의 사연을 알게 된 상인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떡집 사장님과 세탁소 사장님이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고, 약국 원장님은 동네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게 되었어요. 문구점에서는 아이들에게 더 친절해졌고, 미용실에서는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을 위한 특별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진석 씨와 함께 분식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장님, 저희 진석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그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던 진석 씨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분식집에 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밥 아저씨. 진석 씨는 해맑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모든 일이 김밥 한 줄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진석아, 오늘은 뭘 먹고 싶어? 김밥? 김밥 좋아해요. 진석 씨의 순수한 웃음에 가게 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밝아졌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특별히 큰 김밥을 만들어 주었어요. 진석 씨가 좋아하는 단무지를 더 많이 넣어서 말이죠.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진석 씨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을 때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사장님도 다른 손님들도 모두요. 그 후로 할머니와 진석 씨는 종종 함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김밥 한 줄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라면도 떡볶이도 함께 드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진석 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쟁이가 되었어요. 순수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누구나 진석 씨를 보면 미소를 지었거든요. 진석아, 오늘은 보호센터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림. 와, 정말? 할머니가 기뻐하셨겠네. 네, 할머니가 예쁘다고 했어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동네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진석 씨가 동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죠. 그리고 6개월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석 씨가 주간보호센터에서 진행하는 바리스타 교육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간단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원두를 만져보고 커피 냄새를 맡아보고 뜨거운 물을 조심스럽게 부어보는 것부터요. 하지만 진석 씨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커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석 씨가 집에서 할머니에게 간단한 인스턴트 커피를 타서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커피를 마시며 울었다고 해요. 90년을 살면서 이렇게 맛있는 커피는 처음이라면서 말이죠. 물론 그냥 인스턴트 커피였지만 손자가 직접 타준 커피였기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던 것입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이야기가 1년이 흐른 어느 봄날, 진미분식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방송국 PD였어요. 사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머니와 손자분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물으니 구청 복지과에서 소개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것이 한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례로 화제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웃이니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죠. PD는 그 말에 더욱 감동했다고 합니다. 진짜 선행은 이런 것이라고, 자신들이 한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이죠. 결국 사장님은 할머니와 상의한 후 방송 출연을 허락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개인의 영웅담으로 포장하지 말고 동네 전체가 함께 만들어낸 이야기로 방송에 달라는 것이었죠.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도움을 주고 싶다는 시청자들, 그리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가장 기뻤던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김밥 릴레이 같은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산의 한 시장에서는 떡볶이 릴레이가, 대구의 한 동네에서는 반찬 릴레이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해 겨울,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석 씨가 지역 바리스타 대회에서 특별상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일반인들과 경쟁한 것은 아니었어요. 장애인 바리스타들만 참가하는 특별 부문이었죠. 하지만 진석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상 받았어요. 상? 진석 씨가 트로피를 들고 할머니에게 달려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울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진석 씨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진석이가 최고야. 정말 최고야. 그리고 이제 진석 씨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장애인 친구들에게 커피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어요. 비록 발음이 완벽하지 않고 설명이 서툴렀지만 진석 씨의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조심조심 진석 씨가 친구들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석 씨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2년이 흐른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아침 진미분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밥 한 줄을 사러 오는 게 아니에요. 진석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오시는 거죠. 할머니, 오늘은 뭘 드실까요? 글쎄, 진석이가 좋아하는 걸로 주세요. 라면 좋아해요. 그럼 라면 둘이요. 이제 할머니의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흘러나오는 그 미소는 90년을 살아온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행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복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니까. 진석 씨도 이제는 동네의 자랑입니다. 매일 주간보호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해요.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석이에요. 동네 사람들도 진석 씨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요. 진석아, 안녕. 오늘도 멋지네.
이제 이 동네에는 특별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 웃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문화 말이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90세 할머니의 김밥 한 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할머니를 따라갔던 그 겨울 아침을,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을 말이죠. 처음엔 그저 의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줄의 김밥이 이 동네를 바꿔놨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김밥 한 줄이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돈이나 대단한 기술로 이룬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 이웃을 향한 작은 관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90세 할머니의 한 줄 김밥에서 시작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의 마음엔 어떤 울림이 남았나요? 할머니는 아직도 매일 아침 진석 씨와 함께 분식집을 찾습니다. 더 이상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1,000원을 꼭 쥐고 오는 게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돌봅니다. 김밥 릴레이는 끝났지만 마음의 릴레이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처럼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진심이 숨쉬고 있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결국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의 김밥 한 줄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